네, 오늘 잘 지내고 버티면 앞으로 다가올 계절이 더 좋아질 거라 기대하면서 내 인생의 명작 김하준입니다. 제가 중학교 한국에서 다닐 때 언제나 봄이 되면 학교가 술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교생 실습 나온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인데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아주 풋풋한 우리 어여쁘고 우리 교생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한다는 거는 정말 매년 기다리게 되는 아주 설레였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몇십 년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기억나는 선생님이 계세요. 교생 선생님이. 지금은 그 풋풋하고 앳된 얼굴이었던 그 선생님이 50이 훌쩍 넘었겠네요.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우리에게 국어 수업을 해주시던 그 선생님은 유달리 키가 작고 또 목소리도 되게 작았어요. 안경은 또 큰 걸 쓰고 있었고, 그 나이 때 한참 우리들 그 말썽 피고 아이들 그 10대 초반이죠. 13살, 4살, 5살 그 남학생들 얼마나 또 개구집니까? 그런데 또 선생님 목소리가 너무 작았어요. 그러니까 또 얼마나 시끄러웠을까요? 저는 제 기억으로는 그때 참 우리 선생님이 안쓰럽기도 하고 또 나쁜 마음이지만 만만해 보이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선생님과 헤어지던 날 한 학기 마치고 그 정이 뭐라고 반 학생 몇몇은 눈시울을 붉혔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여름방학을 맞이했고 다시 변함없이 놀기 바빴던 저는 그 방학 중에 한 통의 편지는 아니고 엽서를 받았거든요. 그 작은 엽서에 그 깨알 같은 글씨로 가득 메운 그 교생 선생님의 손글씨가 그곳에 쓰여 있었는데, 그때 한 반에 60명이던 시절에 60명 전원에게 다 다른 내용으로 선생님이 그 글씨를 이렇게 엽서에다가 이렇게 써서 보내주었습니다. 엽서 마지막 내용에 이런 그 글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사람은 내일의 기대 때문에 산다. 기대라는 말은 사람을 살 수 있게 만드는 동기다. 기대라는 말에 대해서 그 한자로도 이렇게 적으셨고요. 전 그 전까지 기대라는 말을 커서 훌륭한 사람 되라는 어른들의 바램인 줄로만 알았는데, 기대라는 말을 그렇게 진지하고 오래 생각해 본 게 저에게는 처음이었어요. 선생님은 엽서에 저에게 기대라는 말을 하며 하준아, 너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일을 기대한다는 말, 그 말은 우리를 또 오늘 버티게 해주고 또 우리를 오늘 더 열심히 살게 해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 중학생 어린 소년이 이제 중년이 되었어요. 제가 선생님을 기억하면서 내일을 기대하고 꿈꾸게 할 수 있게 해준 그 교생 선생님, 너무나 죄송한데 제가 성함은 잊어먹었는데 어디서 뭐 타시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더 나이 드시기 전에 뵙고 싶다는 생각, 그런 기대 가져봅니다. 아주 작고 귀여운 그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커다란 안경을 끼신 그 선생님이 너무나도 크게 자리 잡은 오늘, 그때 그 말썽꾼 소녀는 오늘도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면서 하루를 엽니다. 자, 나윤건의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기대. 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요, 이름이 이제 필명이에요. 유익남이라고요. 올바름이라는 작가입니다. 저자는 유튜브 읽어주는 남자, 그 채널 이름이에요. 이제 줄여서 유익남 이렇게 합니다. 이 책은 조던 피터슨에 관한 통찰을 다룬 책인데요. 이 책 저자는 조던 피터슨의 그 엄청난 광풍을 이끌었던 한국의 유튜버입니다. 저희도 작년에 조던 피터슨 책 했던 기억나요. 12가지 인생 법칙이라는 책이요. 조던 피터슨 유튜브 한국 공식 채널 운영하고 있는 저자는 유익남이라는 필명으로 활동 중인 유튜버입니다. 작가이기도 하고요. 저자는 대학 시절 아주 피해의식에 휩싸인 학생이었다고 해요. 남 탓만 하고 사회 탓하고 가정 환경 탓하고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노력도 안 하면서 불공평한 사회에 분개하고 풍족하지 않은 가정 환경을 원망하면서 시간을 허비했다고 합니다. 20대 중반에는 제대로 된 사회 경험도 하기 전에 이미 빚쟁이가 되어 있었고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은 인생을 살던 중에 우연히 유튜브에서 조던 피터슨 영상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드는 경험을 하게 됐다 해요. 그 이후에 저자는요, 조던 피터슨에 빠져서 그 매력에 풍덩 빠져서 지금까지 기록된 모든 강연, 영상, 책 두루 섭렵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유익남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는데요. 불합리하게만 보이던 사회가 합리적으로 발전해 왔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세상을 더 나아지게 하는 건 남 탓이 아니라 개인의 치열한 노력임을 깨달았습니다. 저자와 비슷한 처지인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조던 피터슨의 지혜가 분명 희망이 되리라는 생각에 그때부터 저자는 조던 피터슨 강의 핵심을 뽑고 본인이 또 재해석을 하고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현재요 36만 명 구독자라고 합니다. 무려 6,400만 조회수 토탈. 네, 이거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저는 조회수가 참 밝히기도 부끄러운 100단위 미친데요. 지금 저 구독자가 제가 20명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내 인생의 명작 유튜브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36만 명의 구독자, 이야 엄청나네요. 고통스럽고 막막하지만 인생의 무게를 기꺼이 짊어지고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는 수많은 댓글을 받은 그의 영상을 책으로 편찬해낸 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 올바름이라는 착각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착각, 그 착각의 혼돈 속에 올바름의 정의를 일깨워주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책입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아는 올바름은 어떤 착각이 놓여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인 브라운이 부르는 곡 Good As You 함께 듣겠습니다. 저자는 한국의 조던 피터슨을 소개한 대표 유튜버인데요. 유튜브 읽어주는 남자, 줄여서 유익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의 채널에 올라온 조던 피터슨 관련 영상은 강의 핵심을 뽑고 재해석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저도 이제 많이 봤어요. 쉽고 또 요점 요약을 아주 핵심적으로 잘 뽑는 것 같아요. 독자들 사이에서는 영상 말미에 이에 피터슨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좀 비슷하진 않은데 이런 멘트가 유행할 정도로 화제가 됐습니다. 작년 내 인생의 명작에서도 방송을 했었죠. 저 역시도 이 조던 피터슨 강의도 많이 들었는데 사실 이 유익남 그 핵심 그 내용 요약한 강의가 더 기억에 남는 건 왜일까요? 네, 이러면 안 되는데 원본을 더 많이 봐야 되는데 말이죠. 심지어 이렇게 기억이 나는 게 운동하러 가서 트레드밀에서 달리면서도 들었던 얘기도 또 바닥까지 얘기 또 책 구절구절이 다 뭐 정말로 잘 많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 책 올바름이라는 착각은 조던 피터슨의 진정한 빅팬이자 또 운영자답게 채널 특유의 분석과 또 아주 그냥 핵심을 뽑아내는 능력으로 조던 피터슨의 신념과 사상을 알기 쉽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뭐 강연이 몇 시간이죠. 네, 길죠. 책도 몇백 페이지. 뭐 소화하려면은 짧은 시간은 아닐 겁니다. 이렇게 뭐 바쁘게 사는 우리에게 저자는 간결하고 또 날카로운 문장으로 조던 피터슨의 지혜를 풀어냅니다. 삶이 고통임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책임을 지며 숭고한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할 때 평범한 인간이 비로소 영웅이 된다. 네, 조던 피터슨의 말이었습니다. 조던 피터슨 강의는 인생의 목표를 못 정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에게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안내를 합니다. 오늘날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사라져서 진짜와 가짜의 구분이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넘쳐나는 기사, 뉴스, 사설에 어떤 뉴스가 진짜야, 이거 거짓인지, 어떤 견해를 따라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서 그저 관심 가고 자극적인 살인 사건, 강간, 방화 이런 기사만 먼저 이슈를 접하게 됩니다. 연예인들이 약을 먹었다, 연예인 남자친구가 직업이 뭐다, 이런 시시콜콜한 일들에 자꾸 클릭하게 되고 집중하게 됩니다. 특정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 지역을 대변하는 방송, 글이나 그런 것들을 클릭하게 되고, 특정한 신념과 가치관을 신봉하는 사람은 또 그에 맞는 사람들의 글과 영상에 심취하게 됩니다. 다양한 사고, 다양한 견해로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의외로 그런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도를 하거나 논평을 내놓는 기관이 또 많지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인종, 젠더, 계급, 혐오와 갈등을 조장하고 네 편 내 편을 가르는 주장에 우리는 아주 쉽게 동요되고 따르게 되기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사는 곳은 정보의 홍수이자 또 편협한 정보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세상 바라보는 데 또렷한 주관이 없다면 정말 이 혼돈의 상황에서 휩쓸리기가 너무 쉬울 겁니다. 정말 가짜뉴스가 얼마나 많이 판치는지는요, 유튜브에 어떤 주제를 검색을 해보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가짜 뉴스들이 나옵니다. 중국이 망한다, 일본이 가라앉는다, 이런 거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한 다음 달에 일본은 없어집니다. 지구상에서. 중국은 올해 안에 공산당 정권이 붕괴되고 이런, 그런데 조회수가 몇십만 뷰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저자는 온라인상에서 불붙은 논쟁을 퍼나르며 열을 올리는 개인들에게 정치적 올바름이 개인의 합리적 판단을 흐리고 사회를 혼돈으로 몰아가고 있다, 우리는 합리적 의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국산 소고기는 광우병소라는 방송 이후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한국에서 어떤 연예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산 소를 먹느니 청산거리를 먹겠다. 네. 많은 기사, 뉴스, 유튜버들의 선동도 한몫을 했겠지만, 그럼에도 미국산 소는 수입되었고, 지금 10년이 넘게 지난 지금, 한국의 각 가정의 식탁에는 어렵지 않게 미국산 소를 볼 수 있게 되었죠. 국가를 위태롭게 한 죄로 부패한 정치인으로 마녀 사냥식 여럿머리에 또 감옥까지 갔던 정치인이 지금은 다시 그리운 영웅으로 추앙받기도 하는 현실입니다. 그때는 잘못했는데 지금 보니 잘못한 게 아닐까요? 아니면 그때는 잘했는데 지금 보니까 잘 못한 걸까요? 개인의 신념과 주관적인 옳고 그름의 잣대는 손댈 수 없는 영역이겠죠. 그런데 그 신념의 올바름이라는 대전제의 소스가 그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라면 그 억측으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한 어느 선동가의 주장에 쉽게 매몰되고 말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합리적인 의심과 기본적인 상식에 근거한 주소 없이 혼돈으로 몰고 가는 이 시대 수많은 가짜 뉴스, 그리고 선동가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균형 잡힌 사고와 또 올바름의 재정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명작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1부 마지막 노래 듣고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이 책에 대해 자세히 2부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잠시 후 노래 듣고 6시 정각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Take a Chance on Me. 김하전의 내 인생의 명작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는요, 유익남의 올바름이라는 착각입니다. 우리가 정치적 올바름을 경계하는 이유로 저자는 3가지를 꼽고 있는데요. 첫 번째, 올바름의 기준을 인종, 성별, 계급, 이런 집단에 두고 개인의 정체성을 스며들게 해서 개인으로 하여금 소속 집단의 이권을 방어하기 위해 행동하고 또 사회를 분열시키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인생의 어려움을 사회 구조적 문제로 돌려 개인의 성장 동력을 빼앗고 개인의 무기력과 허무주의에 물들게 하기 때문이다. 이런 근거로 사회 탓만하면서 자기 개발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본인을 또 예로 들었습니다. 과거의 본인을 예로 들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나친 동정심으로 나타나는 열심히 일한 자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셋째는 혐오 표현에 대해서 어떤 인터넷을 교정해야 된다는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예술의 영역까지 이념의 잣대가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비평을 바탕으로 저자는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이 진짜로 진실인가? 당신이 추구하는 가치가 정말 옳은가? 정치적 올바름은 정말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고 있는가? 사회구조를 핑계로 자기 성장의 노력을 회피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온라인상에서 활보하는 정의로운 투사들에게 당신들이 옳다고 믿는 것을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개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년들은요, 남 탓, 사회 탓, 이런 탓을 많이 하죠. 청년 실업, 청년 일자리 부재, 그러면서 이렇게 정부에서 보조금을 탄다거나 정부에 이제 컴플레인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정작 자기가 해야 될 일은 등한시하고 무기력과 회의감에 빠진 어떤 키보드 워리어들. 이 책의 저자가 이전에 그랬듯이 말이죠. 열심히 살아갈 이유와 열정을 불태울 동기가 없는 청춘은 정말 의지와 의욕을 상실한 채 무의미한 아름다운 청춘을 무의미하게 보내고 있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저자는 조던 피터슨이 강조한 인생의 의미와 자기 경험 근거를 들어서 또 명쾌한 어떤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 역시 풍족하지 못한 가정환경 탓에 부모 탓도 많이 하고 사회 탓도 많이 하고 꿈도 희망도 없이 살았던 그런 앞날이 잘 보이지 않던 20대 청년이었었는데, 근데 지금 앞서 말한 것처럼 조던 피터슨의 유튜브 영상을 접한 걸 계기로 정말로 치열하게 노력하면서 지금은 가족을 책임지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모두 해결한 건 물론이고 이제는 다른 젊은이의 삶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개인 채널뿐만이 아니라 조던 피터슨의 한국 공식 채널 운영진이고요. 조던 피터슨의 지혜를 한국에 전파하는 일도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습니다. 저자는 말을 합니다. 온라인상에서 깨인 지식인인 양 우월감에 취하고 정치적 올바름을 외치며 세상을 바꾸는 듯한 황홀감에 취할 시간에 당신의 처량한 현재를 직시하고 당장 내일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밖을 나서라고 말이죠. 인생의 무게를 본인이 직접 짊어지기로 마음먹은 순간 도전과 성취의 기회가 눈앞에 떠오를 것이라고요. 책 전체를 관통하는 이러한 저자의 인생 조언은 조던 피터슨의 핵심 표현인 쓸모없고 가진 것 없고 바보 같아도 괜찮다. 인생이라는 짐을 기꺼이 짊어진다면. 이 핵심 표현과 맞닿아 있습니다. 노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The Carpenters, Yesterday Once More. 책 본문 내용입니다. 나는 겸허하게 다시 시작했다. 나의 이야기를 버리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영상을 제작하기로 했다. 당시 나는 조던 피터슨에 빠져 있었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조던 피터슨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유튜브 읽어주는 남자라는 채널이 시작되었다. 운 좋게 첫 영상부터 호응을 얻었다. 나는 사람들이 어떤 영상을 보고자 하는지 댓글을 통해 물으며 확인했고 모든 사람들의 요구를 빠짐없이 영상화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레스토랑에서 대걸레질을 하고 있을 때였다. 핸드폰이 난리가 났다. 조던 피터슨과 롤러조와 조로를 함께 엮어 남성성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 영상이 알고리즘 추천으로 3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한 것이다. 실감이 나지 않았다. 구독자도 50명에서 10,000명으로 곧장 뛰었다.
노력은 해서 뭐해? 내가 노력해봤자 불평등한 사회에서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 어차피 금수저 친구를 이길 수는 없을 테고 평생 잘난 사람 밑에서 일을 해야 할 텐데 그렇게 살려고 내 청춘을 희생해야 될까? 노예가 되기 위해 성실함이라는 덕을 쌓아야 되나? 이러한 나에게 조던 피터슨의 말은 천둥이 치는 것처럼 거대하고 커다란 울림이었다. 나는 정신 차리다 못해 기절을 할 뻔했다. 경쟁은 나쁜 것이 아니다. 인간은 본래 평등하지 않다. 평등을 위해 더 나음을 억제하는 것은 모두가 동일하게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조던 피터슨 현상의 본질이라 나는 생각한다. 사실 이렇게 글로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나 아는 상식에 가깝지만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혼란이 오늘날 사회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렇듯 혼란스러운 오늘 이 사회에 조던 피터슨은 우리로 하여금 새롭지 않지만 줄곧 희석되었던 중요한 가치와 삶의 규칙을 떠올려보게 한다. 건강한 사고를 지닌 남성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힘쓰고 집단의 번영을 위해 노력한다. 이것은 건강한 남성성이다. 이러한 건강한 남성성에 대한 존중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악으로 대표되는 많은 범죄와 전쟁을 예로 들어 남성성 자체를 폄하하기 시작한다면, 남성성 자체를 부정하고 거세하려 들기 시작한다면 우리 사회는 병리적 퇴행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남성성에 대한 오해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사회구조는 종족의 특성과 필요에 의해 발달한다. 물론 종족 내에서도 권력 다툼과 부정부패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유리천장이나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언제나 음모에 의해 사회구조가 발달해 온 건 아니다. 남자건 여자건 수많은 경쟁을 통해 피를 흘리며 부의 정점에 오른 사람 중에 자신의 자리를 흔쾌히 내어줄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을까? 그토록 대단한 배려심과 이타짐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선 정점에 오르기도 힘들다. 게다가 자기 지위를 지키고자 하는 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욕구이다. 백인 남성이 비밀 결사를 만들어 여성은 부의 계층에 못 오르게 한다는 것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피해자가 되는 것만큼 달콤한 유혹은 없다. 자신이 패배한 이유를 하나 더 추가하는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패배자가 될지언정 피해자가 되면 안 된다. 세상 모든 사람이 피해자고 희생자다. 식민 지배를 받지 않은 인종은 없다. 남자든 여자든 각자가 대처해야 할 수많은 불평등을 마주하며 살아간다. 집단 정체성에 사로잡혀 피해의식에 젖을지 본인을 주체적인 개인으로 여기고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성장해 나갈지 그것은 오직 나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네, 본문 내용입니다. 과도한 동정심이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결코 만만치 않은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겪어야 하는 시행착오의 기회를 빼앗아 간다는 데 있다. 타인과 나의 의견이 극단적으로 다를 수 있고 이로 인해 충돌할 수 있다. 그러나 충돌을 감수하고라도 상호작용을 시도하는 이는 대화하는 법을 배우며 논쟁의 기술을 익힐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대학에서 이러한 상호작용 자체를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혐오 표현으로 규정하고 토론을 금지하고 있다면 당신은 믿을 수 있겠는가? 2010년대 이후로 명문대학을 포함하는 대다수의 미국 대학이 표현의 자유를 교칙을 동원해 탄압하고 있고 세이프 스페이스라는 안전구역을 설치해서 그 누구도 상처받지 않는 장소를 만들어가고 있다. 사람은 자발적으로 책임을 지고자 할 때 크게 성장한다.
욕망에 따라 무언가를 누리고자 하기보다 책임을 자발적으로 짊어질 때 우리는 더 분명한 삶의 의미를 깨닫는다. 책임을 짊어지는 경험은 개인이 허무주의를 떨칠 수 있게 하며 나아가 사회가 더 나은 곳으로 변화하는 데 보탬이 된다. 그야말로 불편함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내가 더욱더 불편할수록 더 잘 아는 사람이고 더욱더 남을 잘 비판할수록 더 똑똑한 사람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이건 크나큰 착각이다. 사실 당신은 제대로 아는 게 없다. 집단의 논제에 이끌려 아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뿐이다. 세상은 더 나은 곳으로 변화해야 한다. 계속해서 좋은 곳으로 바뀌어야 한다. 더 나은 곳으로 성장해야 한다. 그런데 그 변화는 외부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을 바꾸는 듯한 황홀감과 우월감에 취하는 것은 쉽지만 정작 나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볼 때 느껴지는 처량함은 도저히 마주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우리는 본인 스스로 변해야 한다. 네, 조던 피터슨은 춥고 황량한 캐나다 엘버타주 북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안 해본 일이 없이 온갖 일을 다 해봤다고 하는데 접시도 닦았고 꿀도 쳤어요. 양봉도 했고요. 건설 현장에서 일도 했고 운전도 했고요. 온갖 허드렛 일, 또 몸으로 하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는 자기 영혼이 캄캄한 구렁텅이에 빠져 암흑기를 보냈다고 그렇게 회상합니다. 그 시기를 그런데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책에도 본인이 설명을 해놨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서로 친구가 되고 부부가 되고 또 그 이후에 그의 자식들과 함께 사랑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 이 시대를 사는 보통 사람들을 보며 그리고 또 많은 일들을 성실하게 해내는 정말로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에 평범한 사람들의 그 모습에 깊이 감동한 덕분에 그 시기를 이겨내고 지금도 추억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조던 피터슨의 딸 이름이 미카엘라인데요. 7살이 되던 해 오히려 걸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병명이 다관절성 소아 특발성 관절염이라고 하는데 무려 37개 관절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요. 딸은 통증을 견디다 못해서 실신하기도 했고 발목을 절단할 위기까지 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피터슨은 아빠로서 아픈 딸과 함께 10년 넘게 투병하면서 좋은 의사를 찾아서 전전하고 또 여러 번 수술도 받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그는 딸을 돌보고 지켜보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한 그 큰 원칙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나약하고 우리 삶은 비극이다. 과거에 타인에게 일어났던 많은 고통과 불행이 오늘날 갑자기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겠는가? 저자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극복하기 어려운 일에 미리 고민하고 자기 삶을 축낼 필요가 전혀 없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돈 벌고 공부하고 육아를 담당했던 조던 피터슨은 인생의 절대적인 진리 중 하나는 인생은 고통이자 비극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언젠가 병들거나 죽음을 맞는다. 그러기에 인생은 본질적으로 비극일 수밖에 없다. 이를 외면해봤자 인생의 비극 앞에서 무너져 내리기 쉽다. 따라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 고통에 무너지지 않는 법을 터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신은 우리에게 감당할 고통만을 내려주신다. 이런 말이 떠오르네요. 조던 피터슨은 누구보다 힘든 삶을 살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또 극복했고 다른 이들에게 조언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을 한 끝에 하버드 대학교 교수라는 직함 때문이 아니라 인생의 멘토로서 지금도 정말로 수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코가 부르는 Suck on You 함께 듣겠습니다. 네, 조던 피터슨의 12가지 인생 법칙에 나오는 법칙을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자가 말하는 그 인생 법칙을 곱씹어서 생각하는 시간 가지면 어떨까 합니다. 조던 피터슨의 12가지 인생 법칙. 1.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2. 당신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하라. 3.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을 만나라. 4.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당신하고만 비교하라. 5.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싶다면 처벌을 망설이거나 피하지 말라. 6.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 7.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해라. 8.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라.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말아라. 9.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것을 들려줄 사람이라고 생각하라. 10.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라. 11. 아이들이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 방해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12. 길에서 고양이와 마주치면 쓰다듬어 주어라. 네, 저는 개인적으로 12가지 법칙 모두 참 좋은 말이었지만 특히 인상 깊었던 게 12번째 법칙, 길에서 고양이와 마주치면 쓰다듬어 주어라 였습니다. 물론 제가 냥냥이 집사이기도 하지만 그 피터슨의 딸 미카엘라가 어떻게 고통받고 자랐고 성장했는지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본인이 이야기를 했죠, 저자가. 그래서 더 공감이 갔고, 조던 피터슨은 부족하고 약한 것, 태생적으로 아픔을 가지고 태어난 생명체에게 관대한 배려와 양보와 따뜻한 시선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은 물론 뭐 성공할 수도 있겠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행복을 알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개인적으로 이 책 저자 유익남의 시선은 아무래도 합리적인 논거에 근거해야 된다, 이렇게, 또 젠더 갈등 조장하지 말아야 된다, 진보 보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전하면서 정작 또 이렇게 본인은 한쪽으로 이렇게 많이 치우친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어떠한 논리든 신념이든 사회를 구성해 나가는 하나의 요소고 장단점이 있고요. 비평과 논쟁 또 갈등 속에서 발전하게 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또 뽑자면 12가지 법칙 중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 고통에 무너지지 않는 법, 12가지 법칙이라는 책에서 이 내용이 머리에 많이 남더라고요. 피터슨의 딸이 그 미칼라를 긴 투병하면서 함께 돌보고 지켜보는 과정에서 이 조던 피터슨 교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인간은 나약하고 우리 삶은 비극이고 과거에 일어났던 무수한 고통, 불행이 나에게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교훈이요. 그래서 조던 피터슨은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극복하기 어려운 일을 미리 고민하고 자기 현재를, 삶을 축낼 필요가 전혀 없다고 얘기합니다. 인생 12번째 법칙 중 마지막 법칙인 길 가다 길고양이를 마주치면 존재의 경이로움이, 그 생명 자체가, 그 태어난 것이, 그리고 그 존재를 사랑의 마음으로 쳐다보는 것이 우리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고통을 보상해 준다는 사실을 떠올려라. 네, 이렇게 충고합니다. 그러니까 길에서 고양이를 마주치면 쫓는 대신 기꺼이 쓰다듬어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우리가 원한다고, 쓰다듬기를 원한다고 고양이가 가만히 있을 고양이는 없을 겁니다. 예, 바로 눈만 마주쳐도 도망가죠. 네. 삶이 지옥인 자는요,
그 고양이를 발로 차거나 내쫓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생명 자체의 경이로움과 기적을 믿는 사랑의 눈을 가진 자는 쓰다듬어 줄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조던 피터슨이 인생의 12가지 법칙 중에 마지막 항목으로 길거리에서 만난 고양이를 쓰다듬어 주라고 말한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스페인 출신의 화가가 있어요. 초현실주의 화가인데 레메디오스 바로라는 화가의 그림 심파티아라는 이제 그 한글로 번역하면 감흥이라는 주제의 그림인데 말이죠. 그 그림 보면은 고양이가 테이블에 올라서 막 이렇게 망가뜨리는 그런 장면. 그런데 주인은 그 고양이를 탓하지 않고 쓰다듬어 줍니다. 근데 그 순간 굉장한 불꽃과 레이저인가요? 광선인가요? 태양열인가요? 그게 이렇게 쫙 이렇게 튀면서 거대하고 대단한 그 전기장치 같은 그 에너지가 형성되는데 고양이와 사람 그리고 우주와의 감흥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 그림을 보고 저도 감흥을 느꼈습니다. 그 교감, 네, 고양이와 사람 그리고 우주. 조던 피터슨의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어떠한 약한 존재, 태어나면서부터 그 태생적인 아픔을 가지고 그 태어난 존재, 약한 존재, 우리가 돌봐줘야 될 존재, 그 존재를 바라보고 우리가 그냥 그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생겨나고 그게 발생된다면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12번째 그 항목이 길에서 고양이를 만나면 쓰다듬어 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그림도 한번 여러분들 지금 라디오니까 제가 어떻게 묘사를 잘 해드려야 되는데, 심파티아라는 제목, 한글로는 감응이라는 제목이고요. 초현실주의 스페인 화가 레메디오스 바로의 그림인데 아주 독특하고 뭔가 참 많이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고양이와 사람과 우주의 교감이 담긴 내용의 그림이었습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King Princess 1950.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겪고 부딪히게 됩니다. 흔히들 인생에 정답은 없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만들어 온 기준은 있기 마련이겠죠. 이 책도 저자가 이 올바름이라는 착각을 쓴 유익남이라는 저자가, 근데 왜 그 필명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기만의 색깔을 입힌 글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이 저자가 책을, 이 조던 피터슨의 이념을 정리할 때 중요하게 참고한 책이 바로 인생의 12가지 법칙이라는 책인데, 예전에 제가 직접 소개를 하기도 했던 책이고 애착도 많이 가는 책입니다. 그래서 또 쉽게 자료를 찾을 수가 있었는데 인생의 12가지 법칙에서 제가 인상적이었던 문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던 피터슨이 한 말입니다. 당신은 어쩌면 보잘것없고 변변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 못나게 살았다고 해서 남은 인생을 계속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 당신은 이미 세상 모든 나쁜 습관을 다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다. 나쁜 자세를 타고났더라도, 집에서나 학교에서 구박받고 괴롭힘을 당했더라도 계속 그렇게 살 이유는 없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앞으로 그렇게 살 이유는 단 한 가지도 없다. 어쩌면 이 문장이 더 기억에 남는 게 제 얘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인데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과거의 일로 위축되기도 하고 과거에 얽매이게 돼서 또 굴레 속에서 나오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새롭게 뭔가 시작하기 겁난다 그러고요. 또 어떤 분은 도전이 이제는 두렵다고 말합니다.
평생 자기는 너무 안주하는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던 나라야 또 뉴욕에 살고 있습니다. 어찌된 이유든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는 힘든 결정으로 이민을 오던 유학생으로 오던 이곳에 전혀 새로운 남의 나라에 와서 새로운 시스템과 새로운 문화와 환경과 언어와 인종 속에서 공부를 하고 돈을 벌고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미 인생에서 내려야 할 가장 중요하고 커다란 정말 결단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걸 해서 지금 이곳에 우리는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후회가 있던 실수가 있던 우리가 그 속에 갇혀 있다면은 발전은 없을 겁니다. 과거의 성공이 오늘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듯이요. 과거의 후회, 과거의 미련,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이 오늘, 내일 우리를 가둬서는 안 될 겁니다. 조던 피터슨이 한 말인데요.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앞으로 당신이 그렇게 살 이유는 하나도 없다. 네, 노래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레미 주커가 부르는 곡 Come True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매주 토요일 저녁 5시 30분부터 7시까지 방송되는 좋은 책과 좋은 음악이 있는 곳 김하준의 내 인생의 명작 청취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는요, 유익남의 올바름이라는 착각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 우리의 현실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은 내가 정하면 됩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2곡 준비해 보았습니다. 세라 베럴리지의 맨하튼이라는 곡, 그리고 그 다음 곡으로는요, You Got a Friend, 캐롤 킹이 부르는 곡, 2곡 끝으로 들으시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명작 김하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